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을 기하여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가서 오붓한 여유를 맛보고 왔습니다. 밴댕이 해무침도 좋았고 천년고찰 전등사의 역사 탐방도 즐거웠으며 연백평야가 앞들처럼 보이는 교동도 추억 만들기도 한가슴 끌어안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13화 하나원 시인의 72번째 시 파고다 공원입니다. 먼저 파고다 공원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파고다 공원 하나원. 파고다 공원 인간 공원. 인생 폐업이 인간 태역이 강팍한 인정이 사정이 맥풀려 쉬는 북망산 정거장. 정담 야담 우국론이 엿장수 약장수 삐에로가 나팔을 분다. 점쟁이 관상쟁이 땅바닥 전에 인생을 팔어 사람은 복을 소원한 채 산정 산전 수정 수전 용하게도 살아가는데 허구한 날 인생 폐업이 인간 태역이 소일이 겨운 파고다 공원 인간 공원. 여러분, 파고다 공원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파고다 공원이라는 시는 1970년 2월 1일 발행된 시인이라는 문학지의 35페이지에 수록된 시입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시인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41페이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원본인 시인과 다르게 연나누기만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19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말한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가 되겠고 주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다 공원은 이 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도성의 중심인 종로구에 있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이 시를 발표한 지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유한마담과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서로 정겹게 두런두런 정담도 나누다가 때 되면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한 끼 때우고는 해걸음에 무료 전철을 이용하여 하루를 까먹는 노인들의 놀이터라 하겠습니다. 왜 그곳이라고 거렁뱅이가 없었겠습니까? 자그만 자리 하나 펴고 찌그러진 깡통 하나 놓고 착한 사람에게서 동정심을 유발하여 담뱃값이나 라면값을 동량했겠지요. 그러한 광경을 잘 그린 하나원 시인의 눈에 비친 생계형 환경을 그린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 속에서
화자의 속뜻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에서 이행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연구분이 없고 행으로만 구별이 되어 있는 시라서 일행과 이행을 보겠습니다. 파고다공원, 인간공원 이렇게 일행과 이행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파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탑하나 탑 모양으로 높이 지은 불교 사원을 이르는 말로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타파 또는 파고다는 산스크리트어인 수투파의 어원을 둔 단어로 석가모니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일종의 무덤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불탑혹은 줄여서 탑이라고도 하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에 있는 공원으로서 조선시대 중종 때 원각사 건물이 모두 헐려나간 빈터에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으며 1992년 파고다공원에서 탑골공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팔각정을 중심으로 3.1운동 기념탑, 3.1운동 벽화, 의암 손병희 동상, 한용운 기념비 등과 원각사지 10층 석탑, 대원각사비 등의 문화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파고다공원은 나이 드신 어르신으로 북적대고 있었나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그늘 삼아 장기를 두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 또래간에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사람,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틈새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 등등 별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행에서 육행을 보겠습니다. 인생 폐업이 인간 태역이 강팍한 인정이 사정이 맥 풀려 쉬는 북망산 정거장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행에서 인간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화자 같은 처지의 인간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간 태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업에서 은퇴하여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진행자와 같은 은퇴자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행의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며 북망산은 중국 하남성 낙양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옛날의 왕후나 공경들이 대부분 이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망산을 간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가지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파고다공원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인간 퇴물로서 북망산에 가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는 정거장쯤으로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칠행에서 구행을 보겠습니다. 정담, 야담, 우공론이 엿장수, 약장수, 삐에로가 나팔을 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칠행에서 정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관한 담화와 논어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와 대응하는 예사, 즉 사관 예의 사람이 꾸민 역사를 뜻한다. 그리고 역사가가 써서 전해오는 그런 거는 이제 정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술로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전해오는 거 이런 것을 야담 또는 야사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 실속도 없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앞날과 현실을 우려하는 논리를 뜻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행에서 피에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등장하던 전형적 인물로서 희극적인 인물인 피에로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사랑에 실패한 연인 또는 희극적인 동료들의 짓궂은 장난에 희생되는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상은 주름 잡힌 목장식이 달려 있으며 앞부분에 커다란 단추들이 달린 재킷, 헐렁한 바지, 챙이 높고 펄럭이는 모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유형적 인물과는 달리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고 가면을 쓰지 않은 채 연기를 한다. 피에로는 후일 프랑스 무언극에서 순진하고 호소력 있는 인물로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뛰어난 무언극 배우인 장 가스파르 듀베로는 1796년에 태어나서 184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퓨냥빌 극장에서 20년 동안 피에르 역을 맡아 연기했는데 그는 아름다운 콜롬비나를 끊임없이 애타게 사모하는 흰 옷을 입은 애처로운 여인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파고다 공원에는 선량들이나 유민간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왈가왈부 논쟁을 벌이는 사람과 별 영향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옳거니 수다를 떠는 사람이 뒤섞여 떠들썩하기도 하고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찾아든 엿장수며 돌팔이 약장수의 호객행위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피에로처럼 분장을 하고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들로 뒤범벅이 되어 한눈과 마음을 반쯤 접어놓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제법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더라는 화자의 느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0행에서 14행을 보겠습니다. 점쟁이, 관상쟁이, 땅바닥전에 인생을 팔어 사람은 복을 소원한 채 산정, 산전, 수정, 수전, 용하게도 살아가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1행에서 땅바닥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집을 짓기 위한 빈 땅을 이르는 말인데 곧 택지를 뜻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안의 구획된 공지도 전이라고 하다가 결국 각종 가게가 들어서는 빈 땅이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단어를 알아보면 육주비전, 육주비전은 지난날 서울 종로에 있던 백각전 가운데서 으뜸가던 6전, 곧 선전, 면포전, 지전, 면주전, 저포전, 내의 어물전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구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육주비전에서 파는 물건을 몰래 팔던 가게,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노점상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통상 전방 그러는데 전방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파는 곳, 가게, 전포 이렇게 뜻이 있겠고요. 그리고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더미만큼 많고 또 매우 큼, 중요함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산전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 하는 전투,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로 해서 가는 도정, 그러니까 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항행, 뱃길, 항해, 항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나 바다 등 물 위에서 하는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을 두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민초들은 땅바닥에 난전을 편 점쟁이,
관상쟁이에게 나의 인생을 팔고 있고 민초들은 주먹만한 복채를 놓고 대박의 소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 용케도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스럽다는 것이겠죠. 지지고 볶고 쌈질하고 울고 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소시민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5행에서 19행을 보겠습니다. 허구한 날 인생 폐업이 인간 태역이 소일이 겨운 파고다공원 인간공원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17행에서 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마음을 붙여 심심하지 않게 세월을 보내는 것 이러한 것을 소일이라고 하죠. 허구한 날이라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인생 폐업자인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용도 폐기 처분된 은퇴자들이 그저 하루를 이럭저럭 보내기 위하여 파고다공원에 모여들다 보니 인간공원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화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과 초엘리트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서 제대로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에서 신교육을 받은 자신이 문둥이라는 하늘의 형벌로 인하여 꿈을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이 인간 폐업자나 인간 태역자의 무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자주 섞인 한숨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14화는 1970년 3월호 세빛에 수록된 한국 기독교 구라회 창립 총회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